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플랫폼 기업의 이면, 그림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동경 기자가 플랫폼 전문 기자, 쿠팡에서 직접 몸으로 일도 해보고 배달도 직접 해보고 오늘은 좀 안 뛰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그 사무실에서 취재한 듯한 느낌이 좀 있던데. 아닙니다. 이 그림자라는 게 사실 정말 잘 안 보여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에 들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뛰기보다는 이번엔 앉아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거의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라는 기업은 전 세계적인 뭐 구글에 필적하지 않나. 우리나라 내에서의 영향력만큼은 사실 뭐 톡은 물론이고요. 네. 택시 있죠, 대리 있죠, 뭐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뭐 뱅크, 그 다음에 또 맵,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하고 다. 내비게이션까지 뭐 정말 뭐 이커머스들 다 네. 네. 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우리가 흔히 알던 예전에 그 다음 포털 사이트 정말 언제적 얘기하십니까? 한메일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야 한메일 세대죠.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던 그 기업이 진짜 아니에요 이제. 맞습니다. 예. 계열사 숫자가 150개가 넘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그렇게 118개. 많아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증시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 전이었는데 상장했죠. 네. 바로 증시에 상장을 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기존 제도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은행들을 맞습니다. 한 번에 뛰어넘었다 그래서 네. 근데 실제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회사들인데도 그렇죠. 그만큼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처음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나왔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왜 그 기준이 국내 어떤 그냥 은행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융그룹들, 세계적인 금융그룹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런 것들을 BOA, 그 기준으로 이렇게 사놓고 우리는 그 회사랑 비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상장을 하고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서 43조입니다. 시가총. 와, 어제자로 네, 43조 어제 예.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거, KB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하루 아침에 그냥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긴 한데 대단하죠.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카카오 의장이 그 국내 부순위 1위에 올랐다 뭐 이제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99자 1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뭐 특히 택시라든지 뭐 이런 시장은 이미 다 정리가 돼버린 시장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5,000원 나왔을 때 진짜 조금 말 많았었잖아요, 이동경 기자, 그죠? 네, 이번 달 초에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얼마나 정말 나오는지 그 액수가 나오는지를 직접 타러 가봤는데 목요일 밤 10시 어간 앞뒤로 해서 잡아봤더니 뭐 10시 전에 이제 사람 밀리기 전에는 그냥 기본 스마트 호출료 1,000원만 나오다가 딱 10시를 한 5분 10분 넘기는 순간부터 3,000원. 근데 이제 5,000원까지 열어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뭐 4단계 적용이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 뭐 AI가 계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5,000원 배차할 때까지는 아니었나 보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3,000원 정도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실제로 그 택시를 잡아서 좀 타고 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기존에는 그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때 일반 호출은 수수료가 따로 붙는 게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호출은 1,000원. 이게 이제 맥시멈이었는데 사실은 스마트 호출 1,000원 내는 것도 사실 좀 아까워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반 호출로 많이 그렇죠. 타임 없이 기다리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수준을 확 갑자기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죠. 네. 5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일반 호출로 안 잡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네, 저도 2번 잡아보고 안 돼서 전화를 시킨 거니까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카카오가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말 싫었다라는 경험. 아니 내가 이렇게 택시를 잡았는데 승차 거부당한 그렇죠. 점을 딱 파고들어서 승차 거부 없는 호출 서비스를 딱 등장시키고 그걸로 돈을 받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나 차고지 들어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해서 나랑 행선지 맞는 곳 그런 그렇죠. 사람을 태우고 싶은데 골라 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승차 거부잖아요. 사실 현행법상 금지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딱 공략해서
내가 행선지를 정할 수 있는 기사님들이 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딱 등장시켜서 돈을 받고 그렇죠. 전형적으로 양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딱 만들었더라고요. 네. 아, 정말 영리하게 파고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역에서 자정이 되면 뭐 뉴스데스크 보도에도 정말 많이 나오지 3차선까지 않았습니까? 나와있죠. 3차선까지. 사람들이 뭐 3차선까지 나와가지고 택시 잡는데 막 1시간씩 걸렸어요. 정말. 아이템 없으면 네. 강남역 좀 나갔다 와서 하나 해와라. 네. 안 잡히지 않냐? 그렇죠. 요즘도 안 잡히지 않니?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였는데 그걸 없앤 건 정말 그 좋은 서비스 포인트는 맞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의 비용 사실 그 택시 기본료보다도 더 비싼 호출료가 맞는 건가?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대출 금리가 쌌던 게 진짜 매력적이었고 맞아요. 쉬운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그런 대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네. 정말 카카오뱅크 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올랐죠. 직접 계속 당사자입니까? 올라요, 계속 지금. 직접 당사자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다고 이제 취재 기자가 바로 제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없고 저를 감출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정말 기사를 쓰면서 이 수치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맞구나. 6월 기준 저희가 지표를 썼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리고 뭐 주변 선배들 카뱅 마이너스 통장들 많이 뚫어놓고 있는데 3개월 갱신 시점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산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 3개월 됐는데 왜 올랐어? 저도 뭐 한 달 남았는데 그럼 나도 여지없이 한 달 뒤에 올라 있고 그래서 금리가 1% 포인트는 그냥 훅 올랐던 것 같은데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정말 금리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은행도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싼 금리 얘네가 내세우는 이유가 맞구나. 뭐 그랬잖아요. 뭐 저기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직원 덜 있어도 그렇죠. 되고 점포 운영 안 해도 돼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금리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출범 이 목표 뭐 저기 다짐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점포 있고 직원 다 있는 은행들보다 금리가 이제 더 올라버렸죠. 올라갔다니. 정말 실제로 그렇다니까. 야 취재 기자의 깊은 분노가 진짜 느껴지네요 지금. 네. 뭐지? 예.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비단 뭐 카카오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요기요랑 이렇게 있었을 때 독일 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독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독과점의 형태가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아까 이제 우리 성행코께서 스튜디오에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쟁자들을 다 없애놓고 처음에 이제 공짜로 서비스를 하고 네. 또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판매업자들 뭐 플랫폼들보다 훨씬 싸게 하면 일단 회원을 다 모집해서 여기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돈을 많이 받던 경쟁자들은 시장에 도태되고 그렇죠. 뭐 혼자만 살아남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비자들이 얘밖에 선택을 못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네. 그 권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 지위를 지금 카카오가 가지게 됐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렇죠. 시장을 근데 이게 장악하고 비단 꼭 이런 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늘상 있어 왔던 게 우리가 뭐 식량 주권 할 때도 사실 나왔던 얘기고. 가스 요금, 예, 전기요금 다 마찬가지긴 민영화 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 이거였잖아요. 예. 사실 뭐 진짜 옛날로 가면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뭐 다음 한 메일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거 너무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르게 볼 점은 네. 그 예전에 그런 독과점 기업들은 어찌됐든 시장을 평정하면서 이 소비자와의 관계만 맺는 그런 관계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요금 사용자, 뭐 수도 사용자.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양면 시장에 있다 보니 그렇죠. 그 뒷단에 소상공인들, 작은 판매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게 양쪽이다 보니 이쪽 소비자들 단에서는 굉장히 뭐 수수료들 안 받고 무료로 주고 오히려 저가로 해서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이 나오는 원천은 따져보면 이 뒷단에 뭐 소위 말해서 이 판매자들,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줄이고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그 이익을 만들어낸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되는 네. 것이고 그렇죠.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모텔 업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래서 쿠팡 취재를 워낙 또 여러 차례 디테일하게 했었으니까 네. 야놀자 이야기 이번에 취재하신 걸 보니까
야 어쩜 그렇게 그 정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아 방식이 똑같죠. 그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야놀자만한 앱이 없는 거고요. 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숙박업소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서 가격도 엄청 싸고 뭐 할인 그렇죠. 쿠폰 막 팍팍 붙여줘 뭐 수시로 무슨 특가 뭐 네. 상품 올라와 뭐 이런 기업이 이런 앱이 없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정말 양면 시장 그 반대쪽 속에 이제 입점 업체들 제휴 업체들 제휴 모텔들은 죽어난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남는 돈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이동경 기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도 쿠폰 말이에요. 아까 그 쿠폰이요? 업주분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을 더 받으려고 광고를 더 비싼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그 차이가 좀 큽니까? 기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간단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쿠폰이라는 거는 광고의 대가로서 일부를 대가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광고비를 야놀자에 넘겨주고 야놀자는 그거에 한 20에서 최대 30% 정도를 이 쿠폰으로 발급을 해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쿠폰이 붙어서 이제 5만 원짜리 방에 어떤 만 원짜리 쿠폰이 딱 붙어서 이게 4만 원인 방이 있어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업주분이 자기 방값을 4만 원에 떨어뜨려서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느냐? 원래 같은 가격이잖아. 같은 그렇죠. 가격 소비자가 지불하는 건 여기는 쿠폰을 받아서 4만 원이 됐고 이건 그냥 4만 원에 내가 떨어뜨렸다고 5만 원짜리 방을. 네, 깎았죠. 그러니까 할인을 깎았죠.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방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방은 5만 원짜리가 20% 할인, 그러니까 내 좋은 원래 5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방을 내가 20% 할인하고 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 방은 원래 4만 원짜리 같으니까 차이 나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쿠폰이 다다익선인 거고 그렇네요. 다다익선이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당연히 기존 광고비의 일정 부분에 떼주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해야 애초하는 되는 광고가 거죠.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순환이에요. 왜냐면 쿠폰은 소진되니까. 그렇죠.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쿠폰 노예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업주분들 제가 9명, 10명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쿠폰에 완전 들들여져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쿠폰이 떨어지면 광고비를 다음 달에 올릴까 말까부터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야놀자 앱에 들어가면 업소들이 쫙 뜨면 그 옆에 쿠폰 붙어 있는 그렇죠. 네. 업체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여기 쿠폰 붙어 있네 하고 거기부터 가니까. 거기가 원래 5만 원짜리인데 여기 4만 원 나왔네 하고 네. 가는 거지. 그렇죠. 원래 4만 원짜리 붙어 있는데 쿠폰 안 붙어 있는 데는 비슷하더라도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무조건 다 쿠폰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 거죠, 가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네. 애초에 이제 그 마음속에 그 혜택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 효용감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그게 뭐 비교해 보면 뭐 아울렛에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 사게 되는. 그렇죠. 5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우리는 10만 원 그걸 사지 10만 원짜리 옷을 사지는 않는 거죠. 아니 근데 야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꽤 저희도-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네, 꽤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손정희 회장님,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님이 참 저한테 소프트뱅크. 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쿠팡도 그랬고 그렇죠. 이 쿠팡도 손정희 회장이 이 투자하는 기업엔 다 이 비밀이 있어요. 정말 혹독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딱 보고 돈 벌 애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야놀자를 7월에 이미 기사가 이제 1조 내 2조 내 얘기가 맞아요.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2조 원이라는 야. 돈을 투입해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야놀자라는 기업이 이게 옛날에 알던 오늘 한 매일 많이 나오네. 다음 카페 그 야놀자가 아니네. 예를 들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기사들을 본 거고 이거 들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역시 손정희 회장은 이 사업 모델을 정확하게 동일한 원칙에 안에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실 이제 쿠팡이 초기에 이제 그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제 판매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을 만들기까지가 적자 폭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뭐 거의 뭐 몇천억 대는 뭐 기본으로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도 계속 나고 있죠. 네. 그 정도씩. 그래서 뭐 이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한때 위메프부터 해가지고 정말 온갖 이 커머스 네. 기업들이 팀원. 이렇게 난립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구원투수처럼 그 적자를 다 메우고 버텼죠. 그래서 결국 그 시장에서 쿠팡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해진 기업이 지금 됐는데.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실적 발표 때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 때 이 한국의 넘버원 이 숙박 플랫폼 업체라고 소개를 했고 자기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소위 그런 어떤 비상장 기업들의 소개를 할 때 가장 첫머리에 세웠어요. 그게 뭐 중간에 나온 게 아니라 딱 전환하고 기업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한국의 야놀자입니다 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이 손정희 회장도 이 기업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손정희 회장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인터파크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기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야놀자가 인수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자금력이 확보가 된 정도 스윙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실탄이 생겼습니다. 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을 좀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미 갖고 있고 이미 많이 컸지만. 네. 근데 오늘 저는 사실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동경 기자의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게 정말 5만 걸 다 하더라고요. 네, 숙박과 관련된 거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한다라고 보면 되죠. 사실 이제 야놀자의 성장과 함께 입점 업주들이 받는 고통을 다루는 기사들은 뭐 간간히 있어 왔어요. 뭐 아예 세상에 없던 일이라는 꽤 오래 묵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야놀자가 이 숙박의 1부터 100까지를 다 한다는 거는 그동안 야놀자라는 기업의 성장의 측면에서만 다뤄줘왔지 이게 또 다른 이 야놀자의 뭐라고 할까 이 플랫폼이라는 숙박 플랫폼이라는 기반을 넓히고 그 안에 사람을 딱 담궈두고 자기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됐었던 면이 있거든요. 네. 거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고객하고 판매사, 그러니까 고객과 모텔 업주를 연결시켜주는 요 소개업체, 중개업체에서 벗어나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모텔 프랜차이즈 업체 업계로 네.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업체가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업체들이 생긴 거예요. 6개 브랜드가 벌써 6개. 그것도 공격적으로 인수를 계속 해나가고 브랜드만 6개고 그 브랜드에 그러니까 가맹이 돼 있는 모텔의 숫자는 237개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 야놀자의 반론은 있습니다. 반론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뭐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지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랜드라는 소위 이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어떤 프랜차이즈업을 제공할 뿐이지 자기들이 막 거기에 사장을 안 치고 직접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건 아닌데 글쎄요. 그럼 야놀자 입장에서는 그냥 중개하면 되지 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했느냐? 그렇게 또 저희가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갔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고 직영은 안 합니다. 이제 저기 사장님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라고 이제 사장을 모집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있느냐? 모텔을 새로 세우거나 어쨌든 기존 모텔을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싹 그 브랜드 기조에 맞게 이제 기존 공간들을 재창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벽지 색깔부터 다 그 모델에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비, 공사비가 발생하는데 설계는 이제 야놀자의 건설 자회사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또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우린 정말 브랜드만 이렇게 빌려드려요. 이게 저기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치킨 업체가 가맹비만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 그 다음에 뭐 야채, 뭐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닭 같은 거를 본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딱 얘기하시는 게 모텔도 야놀자 모텔 가맹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리모델링이 아시잖아요. 리모델링이 돈이 많이 이게 그 수익률이 이게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게 설계 도면만 최대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도면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그럼요. 표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없던 걸 창조해가지고 설계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 약간 변형을 바꿔치기. 네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건 아닌 것들을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어차피 가격은 6천만 원씩 다 똑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리모델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자회사가 이제 수익이 좋아졌고 이 재무제표가 좋아졌고 거기에 이제 지금 또 뭐 있습니까? 그 키오스크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객실 정보 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카드키 꽂으면 뭐 불 들어오고 꺼지고 막 통제하고 이제 모텔에서 일부 뭐 모니터링 가능하고 뭐 이런 시스템 회사 그것도 국내 1, 2 업체 다 인수해서 가지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 뭐 비품 회사, 샴푸,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는 직접 영업은 안 해. 가맹 사업만 하니까 뭐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지 마. 한두 이제 가만히 보면 리모델링부터 뭐부터 이게 다 물론 강요는 안 하죠. 안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쫙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강요는 안 하지만 누구도 강요를 한 적은 없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생태계가 돼버리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 싹 지금 야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이제 모텔 업주분들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그 지금 여기서 이 야놀자가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빅데이터거든요. 네. 각 모텔 업주들로부터 받은 숙박 정보를 모아서 자신의 프랜차이즈 모텔을 입지를 고르고 진출을 하는데 혹시 이용을 한다면 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모텔업이라는 게 뭐 플랫폼 기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고객들의 빅데이터가 사실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모텔 같은 경우에 뭐 기사에도 잠깐 표현이 됐지만 자주 이용하는 장소, 지역, 시간대, 연령대 그리고 얼마 정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고 빅데이터화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노하우인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새로운 자기 브랜드 업체에게 그걸 고스란히 전수해주고 새로 모텔을 열 때도 그 정보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분 이용하지 아니 광고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뭐 몇만 개 객실 정보 데이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는 거고 실제로도 이번에 그분께서 그 인터뷰에 직접 인용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못하고 이제 음성 대역을 썼지만 그분 말씀이 정말 보는 거는 뭐 아주 쉬운 일이다. 100% 이용 그 데이터들을 이용한다고 봐야 한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앱들을 이용할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최근에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 친구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등록이 돼 있는 친구의 아이디로 차를 빌려서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기사가 좀 많이 됐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이곳에서도 좀 있다면서요. 심각하죠. 이거는 왜냐면 이 미성년자의 숙박과 관련된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쨌든 혼숙과 관련한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제 현행법상 혼자 자거나 미성년자 혼자 자거나 이 부모 뭐를 동반해서 자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게 되면은 불법이거든요. 모텔 업주가 처벌받는. 모텔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모텔 업주가.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야놀자로부터 이제 한 개인이 예약을 했을 때 넘어오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닉네임이고 본명도 안 업주들이 볼 해도 때는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 정도 나오겠네요. 달랑 적혀 있고 이제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의무가 있다면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빈틈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 방송 어디까지 가능해요? 업주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겠다 더 열심히 잘 보겠다 다만 예약자가 미성년자인지만이라도 고지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키를 수령할 때 한 번에도 더 물어보고 더 자세하게 보고 확인을 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미연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그 정도는 다 해달라는 거죠.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모르겠으나 야놀자 측에서는 그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 성인 인증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수집되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뭐 규정들을 뭐 하단에 게시해서 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뭐 이런 해명을 어쨌든 뭐 모든 경우에서 그렇겠지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기업이 따라가는 속도는 항상 늦게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폐해 또는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는 피해들을 네. 막는데 기존에 사실 기업들이 독과점을 했다. 또는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하면 규제를 받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뭐 하여튼 법 적용의 문제가 법이 없거나 적용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네, 이번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 의식이기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소위 이 자본주의의 발상지 혹은 뭐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규제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규제를 왜 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가파, 구글, 뭐 애플, 뭐 저기 뭐지 페이스북, 아마존 그 네 개 회사들이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렇죠. 이대로 두면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한 거죠. 기존에 사실 미국의 이 반독점법 체제 자체는 독점을 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생기면 실제로 가격을 올려서 뭐 전기가 됐든 뭐 방송 콘텐츠가 됐든 뭔가 독점의 피해가 일어나야지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네. 취지였고 그러다가 리나 칸이라는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공정위원장이 새로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안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단에는 소상공인들, 판매자들은 쥐어 짜진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쟁이 결국엔 저하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페이스북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이제 경쟁 플랫폼이나 경쟁 SNS가 생기면 사요. 네, 그렇죠. 사버리는 거죠. 왓츠앱이라는 이제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앱이 있었고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나중에 경쟁 효과는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에 걸맞는 또 필적할 만한 SNS가 사라지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서 경쟁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빅테크가 너무 커지니까 네. 사버린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게 리나 칸의 박사 논문이었고 그 논리가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은 거죠. 그 호응을 받은 끝에 공정위원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하원 규제나 아니면 이 공정위 규제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런 법안들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그렇죠.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인앱 결제. 네. 그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에서 처음 맞습니다. 발의를 했죠. 이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지금 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앱 안에서만 결제를 그렇죠. 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수료가 애플이면 애플, 구글이면 구글에 고스란히 그렇게 결제 들어가야 되는데 수수료까지. 바깥에서 결제하지 말아라라는 그렇죠. 그게 이제 인앱 결제 그렇죠. 정책인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방지 법안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이번 주에 아마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법안에. 왜냐하면 이제 인앱 결제나 이 자체는 전 세계적인 시장에 그렇죠. 공이 이렇게 적용된 사안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잖아요.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만 게임을 결제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계속 그렇죠. 했는데 게임 업체들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 론칭하고 업체가 작을 때는 게임 값도 얼마 안 되고 사용자 구매하는 사람도 얼마 안 될 때는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수수료만 해도 수조 원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간다. 도로를 자기가 닦은 것도 아닌데 일단 도로를 자기 거를 쓰니까 도로 이용료로만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일단 판을 깔아준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말은 있겠으나 이 부분이 이제 불공정 경쟁에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플랫폼 전문 기자 이동경 기자와 함께 또 플랫폼 업체의 정말 몰랐던 이면. 저는 정말 오늘 야놀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특히 뭐 그 여러 사업들을 인수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프랜차이즈도 사실 몰랐고요. 예, 그리고 쿠폰을 위해서 이렇게 업주들이 또
말 그대로 쥐어 짜지고 있는 계속 이세욱 팀장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 지점인데 소비자들에게만 좋다면 상관없냐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이동경 기자 고생 많으셨고 예. 또 깔끔하게 클로징하고 이제 오늘 또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아니 순서는 외웠는데 뭐 앞에 뭘 구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할까요? 예. 모른 척하지 말고. 아니 그 순서를 외웠어요 이번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방사수 어디 갔어? 본방사수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